재앙이 닥치기 바로 전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귓가에서는 남동생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짓거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와 더 이상 다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지난 생에 나와 강우는 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재산을 두고 다퉜다. 그리고 다음날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식량을 아끼기 위해 홍수가 밀려오자 그는 나를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기억 속의 고통스러운 질식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서늘해졌다. 알았어. 오늘부터 이 집은 네 거야. 나는 조잘대는 교결의 말을 끊었다. 다만 부모님이 남기신 현금 부분은 나에게 주면 좋겠어. 시간이 촉박했다. 나는 필수적인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필요했다.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은 5만 위안 뿐이었지만 이 집은 위치가 좋아 시가 100만 위안에 달했다. 강우는 내가 후회할까봐 두려운 듯 즉시 나에게 돈을 송금했다. 강병병,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그의 얼굴에는 드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와 실랑이 할 기력도 없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짐을 챙겨 나왔다. 벌써 오후 2시였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소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생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녀만이 나를 구하려고 애썼다. 비록 물살이 너무 거세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만큼 나는 그녀를 잘 지켜주고 싶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다. 소엽아, 지금 바로 마트로 가. 빵이랑 생수 좀 사둬.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전화기 저편의 소엽이는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했다.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긴장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병병, 무슨 일이야? 나는 빠른 걸음으로 마트를 향해 가면서 그녀에게 태풍이 올 거라고 말했다.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는 이 소식에 대해 그녀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태풍? 전문가들이 2, 3일이면 그친다고 했잖아. 아니, 나는 마음속으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이 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가장 큰 마트로 들어섰다.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친절하게 카트를 건네주었다. 아마도 요즘 계속되는 뉴스 보도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속속 물건을 사재기하러 오는 모양이었다. 카트를 밀고 나는 곧장 채식 코너로 향했다. 나는 폭우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곧 침수로 인해 전기 회로가 끊기고 정전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같은 것들은 금방 상해버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채소들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나는 카트 하나를 가득 채워 이 물건들을 담았다. 옆 진열대에는 감자칩, 과자, 음료수 등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온갖 종류의 간식을 카트에 가득 담았다. 오랫동안 갇혀 지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좀 먹으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나는 고기 몇 근과 계란, 우유, 토마토 같은 채소, 그리고 쌀과 밀가루를 몇 포대 샀다. 계산할 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점원은 내가 카트에 가득 쌓아놓은 짐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국에는 집까지 배달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지만 주소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물품 수령 장소로 적었다. 그곳은 원래 물자가 많아 조금 더 추가되어도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닥쳤을 때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물자는 재앙 후반기에 분명 쟁탈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나는 가벼운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소엽의 집으로 갔다. 소엽은 나와 친한 친구로 어른이 되어 돈을 번 후에도 굳이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어 했다. 다만 그녀의 아파트는 나중에 새로 지어진 것이었고 너무 늦게 사는 바람에 17층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처음 집을 샀을 때 그녀는 우리 집이 5층인 것을 몹시 부러워했다. 몇 층만 걸어 올라가면 집인데 자기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만 몇 분씩 걸린다고 투덜댔다. 하지만 폭풍우가 곧 닥쳐올 이 순간 층층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숫자를 보며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소엽의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이미 크고 작은 물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안에는 생리대, 의료용품 등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물건들이 있었다. 이것들을 보니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소엽은 언제나 이렇게 나를 믿어준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먼저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 우리는 5번을 오르내린 끝에야 아파트 입구에 있던 물건들을 모두 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몇십 분을 들여 모든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우리 둘은 완전히 지쳐 쓰러졌다. 소엽이 고개를 돌려 건조하고 붉어진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 외쳤다. 너 요즘 매일 밤샜어?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럴만도 하지. 요 며칠 재산 문제로 거의 쉬질 못했거든. 그럼 EWIS 수분 마스크팩 한번 써봐. 붉은 기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래. 이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증도 받은 진짜 효과 좋은 제품이야. 게다가 자체 개발한 워터겔 시트라서 얼굴에 착 달라붙고
얇아서 트러블도 안 나. 빨리 한번 써봐. 오, 괜찮은데? 앞으로 밤새고 급할 땐 이거 써야겠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폭우가 시작된 것이다. 휴대폰에는 연달아 폭우 적색 경보 알림이 떴다. 모두에게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바깥의 나무들은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순식간에 창문에는 굵은 빗방울이 맺혔다. 나와 소엽은 다시 한번 창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했다.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테이프로 커다랗게 미자 모양을 여러 개 붙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 둘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위챗 메시지 진동에 잠에서 깼다. 커튼을 걷자 바깥의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에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고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위챗 단톡방의 사람들은 이미 조금씩 조급해하기 시작했다. 이 비,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야? 어젯밤부터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조금도 약해지질 않지? 맞아요. 우리 집 1층인데 벌써 물이 차올랐어요. 누가 좀 어떻게 해봐요. 1층 주민이 단톡방에서 미친 듯이 관리사무소를 호출했다.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생에 오늘 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다음 날에는 폭우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어야 했다. 나는 바깥의 새까만 하늘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강병병, 너 어디 갔어? 아래층 다 잠겼다고. 당장 안 돌아오고 뭐해? 와서 방법 좀 생각해봐. 전화기 너머로 강우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우리 부모님은 남존여비 사상이 심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거의 응석바지로 자랐다. 수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살아왔으니 이런 일을 만나자마자 당황한 것이다. 지난 생에 배은망덕한 사람을 도왔다가 되려 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나는 그를 상대하기 귀찮아서 바로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강우의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트 사람들이 다 말했어. 너 어제 물건 엄청 많이 사서 우리 아파트로 배달시켰다며. 그 물건들 다 어디다 숨겼어?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모든 걸 다 대비했는데 마트 직원도 우리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있다는 걸 깜빡했다. 내가 대량의 물자를 구매한 사실은 조만간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헤헤,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너 지금 내 절친 소엽이 집에 도망가 있지?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 그렇게 확신하면 직접 와서 가져가든가.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소엽은 A씨의 집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우는 지금 폭우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여기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성격상 희망을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분간은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